안녕하십니까. 21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 분석할 보험 제안서는 55세 여성분입니다.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신경안정제 약과 수면제 약도 복용 중입니다. 이분은 실손보험과 종합건강보험 가입을 희망하셨는데, 실손보험은 고혈압 약을 복용할 경우 할증, 즉 내가 정상체이신 분보다 약 한 1.5배나 1.7배의 보험료를 더 내는 할증 인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드신다면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건강보험만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제안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월 31,821원입니다. 이분은 다른 설계사 분들에게는 월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제안서를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보장의 보험료를 맞추시면 안 되고,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정해놓고 역으로 보장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상품인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55세 여성분께 비록 유병자이긴 합니다만 보험은 3만원대여야 한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1, 2만원 추가 가입하더라도 지금은 3만원대에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55세 여성은 현재 약물 복용은 하지만 최근 10년 내 입원 수술력이 없고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고 과거 암치료 병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출시한 31010 건강보험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신경안정제 드신다고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유병력자 간편보험은 약물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상품은 20년 후에 갱신합니다. 55세 여성분은 이 또한 만족했습니다. 왜냐? 20년 후가 되면 75세인데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보장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장 내용을 보시죠. 암진단금 보겠습니다. 암진단금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위별 암진단금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유방암이 걸려도 2,000, 위암이 걸려도 2,000, 간암이 걸려도 2,000, 폐암이 걸려도 2,000, 백혈병이 걸려도 2,000, 하여튼 암 최고 8번까지 지급하는 암보험입니다. 이 부위별 암보험이 암진단 시 딱 한 번만 주는 일반 암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심지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정상체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보다도 저렴하다는 사실 특이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한 번만 주는 암보험보다 이게 좀 나아 보이죠. 네.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를 넣었습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2천만 원일 때 보험료는 1,800원입니다. 물론 원하시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항암 치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학적 항암 치료 방법이 있고 표적 항암 치료가 있고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즉 일종의 면역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화학적 항암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죠. 화학적 항암 치료는 암도 죽고 나도 죽는, 즉 머리도 다 빠지고 살도 다 빠지는 맹독성 치료인데 비해 표적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표적 항암 치료비 여러분 뭐 주사 맞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약물 먹는 겁니다. 약. 근데 한 번 약 처방비가 보통 한 달 약물 처방비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약제비는 3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세대나 3세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 약제비 한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5만 원이지 않습니까? 5만 원.
4세대는 20만 원. 그런데 표적항암 치료비 약값이 300만 원이면 약제비 치료비에서 실손보험에서 5만 원 받고 295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표적항암 치료 1년이면 약 4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 약제비가 소요되는데 실손보험도 거의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 방법입니다.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료가 혹시 부담이 안 되신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카티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은 백혈병과 림프암이 걸렸을 경우 사용되는 일종의 면역 항암 치료인데 워낙 고해감, 희귀암에 사용되는 치료라 보면은 90원 받습니다. 혹시나 해서 넣어봤습니다. 혹시나 요 카티 항암 약물 치료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을 모두 보장해주는 뇌혈관 진단금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뇌출혈만 보장되는 그런 보험 가입하시면 곤란합니다. 뇌출혈 잘 안 걸립니다. 요즘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두통이 있으면 MRI 검사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타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 이런 진단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진단금 받으려면 뇌혈관 진단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보장 범위가 좀 넓습니다. 뇌출혈 진단금 같은 경우는 지주음악과 출혈, 뇌출혈만 보장이 되니까 그 보장 범위가 아주 적죠. 사실 그런 거 뇌출혈 진단금 1억보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 1,000만 원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한 번에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도 넣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만 보장받는 보험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 3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넣었습니다. 수술비도 종수술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목숨 거는 수술일 때는 1,000만 원 주는데 뭐 티눈 제거 수술이나 아주 작은 수술하면 얼마 줍니까? 10만 원, 20만 원 주는 이런 수술비를 많이들 넣고 가입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액 수술비가 더 낫다. 우리가 허구한 날 목숨 거는 수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질병 수술비 30만 원이라는 의미는 티눈 수술 때도 30만 원, 암 수술도 30만 원 요렇게 준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가 조금 더 투자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30만 원이 아니라 최고 80만 원, 100만 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3만 원대 초반에 맞춰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보장을 기본으로 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암진단금 2천인데 한 1,000만 원을 더 올려본다든지 아무래도 내가 혈압약을 복용 중이니 뇌혈관 진단금을 조금 더 높여본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다만 솔직히 이 정도 되는 보장이면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때 충분해 보이는데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습니까? 50대 여성분께서는 지금 이 유병자 간편보험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보장이 여러분께서 가입하신 보험보다 떨어집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험은 3, 4만 원대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 보험료 3, 4만 원대에 최선을 다한 보장이 뭔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한 5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종합건강보험은 한 개였는데 보험사마다 종합건강보험 상품이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 30개 됩니다. 20, 30개. 그럼 그 중에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상품이 뭔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험사 설계사가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좋아 해서 여기에 잡별 설명해 라고 디밀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말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상품에 따라 보장은 다 똑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2배, 2.5배, 3배까지도 납니다.
보장은 똑같은데요. 보험료 차이만 3배 이상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긴장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최소한 제가 가입하지 않을 상품을 남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아주 도덕적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자부심 하나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제안서를 또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